자, 이번 시간은 597 가겠습니다. 자, 공조 절차 나왔어요. 지구대, 자, 경찰서 외사계, 그 다음에 지방청 외사계, 경찰청 외사국 국제공조계.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터폴, 상대국 인터폴. 자, 이렇게 가는데요. 자, 국제수배서가 있어요. 국제수배서. 자, 요게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뭐 잘 안 보이던데 문제 좀 쉬운가 봐 보니까. 자, 국제수배서입니다. 국제수배서. 자, 색깔이 나온다. 색깔. 아시겠죠? 색깔. 자, 일단은 적색이 폼 1입니다. 적색이 폼 1. 자, 이거는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인도. 자, 인도. 자, 그 다음에 청색. 청색은 소재. 자, 소재. 자, 녹색은, 녹색. 자, 녹색은 동양파. 자, 동양파. 자, 그 다음에 황색. 자, 황색. 자, 황색은 가추린. 자, 가추린. 자, 그 다음에 흑색은, 흑색. 자, 흑색은 사망장. 사망장. 자, 흑색은 사망장. 죽으면 깜깜해지잖아, 그죠? 자, 흑색은 사망장. 자,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적색이 뭐야? 레드. 그죠? 자, 청색은 블루, 녹색은 그린, 황색은 옐로우. 아시겠죠? 옐로우. 흑색은 블랙. 2005년도 기출을 보면은 이런 문제 있어. 한강변에서 흑인 여자의 변사체가 발견됐다. 이때 발행하는 수배서는 무엇입니까? 블랙우먼이 죽었대. 블랙우먼 죽었어. 무슨 수배서야? 블랙 수배서겠지. 블랙 노티스. 그러다가 2006년에 백인 여자 죽었거든. 그럼 화이트 노티스? 죽으면 흑색이야, 흑색. 자, 그 다음에, 자, 작물 수배서가 있고요. 작물 수배서. 작물은 그냥 작물이니까, 이건 안 봐도 되고, 그죠? 자, 문제는, 자, 자주색입니다. 자주색. 자, 자주색이 보라색입니다. 아시겠죠? 이번에 보라색 나왔더라고.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 선생님, 자주색, 어떤 색은 자주색, 어떤 색은 보라색 돼 있는데, 같은 색깔. 아시겠죠? 영어로는 퍼플이야, 퍼플. 자, 요게 뭐냐면은 수법 수배서입니다. 자, 수법 수배서. 자, 그 다음에 오렌지가 있어요. 오렌지. 자, 이거는 폭발물 테러입니다. 폭발물 테러. 자, 폭발물 테러. 자, 폭발물 테러.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UN 수배서입니다. UN. 자, UN 수배서. UN, 인터폴, 스페셜 수배서라고 그래요. 자, 이거는 뭐냐? 이거는, 자, 테러단체 제재를 목적으로, 테러단체 제재를 목적으로 발행되는 수배서가 UN, 인터폴, 자, 스페셜 수배서예요. 자, 그래서 적색은 인도, 청색은 소재, 자, 청소, 아니면 녹향, 그죠? 동양파학이니까. 황색은 가추린. 자, 흑색은 사망자. 그 다음에 작물은 작물, 자주색, 보라색, 수법 수배서, 오렌지. 방사능 색깔이지? 그게 오렌지 색깔이야, 오렌지 색깔. 자, 폭발물 테러, UN 수배서. 자, 이거는 보통 출제가 되면은 보통 20번 문제로 출제가 돼요. 자, 인터폴 적색 수배 요청 기준이 있는데, 자, 이거는 참고로 한번 봅시다. 597에. 자, 장기 2년 이상, 영장이 발부된 자 중에서 살인, 강도, 강간, 강력범죄, 그 다음에 조폭, 금융, 전화금융 사기. 자, 그죠? 보이스피싱이지, 보이스피싱. 다에 5억 원입니다. 옛날에 이게 50억이었거든. 자, 50억에서 5억으로 바뀌었어요. 5억. 자, 5억 원 이상, 경계사범. 자, 이런 것들이, 자, 적색수배의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97에 국제경찰공조가 있어요. 자, 국제경찰공조. 자, 이거는 한번 그려봅시다. 자, 국제공조의 기본원칙. 자, 기본원칙 있어요. 자, 국제형사사법공조. 자, 국제형사사법공조. 자, 공조의 기본원칙. 그 다음에 범죄인 인도의 제원칙입니다. 제원칙. 자, 원칙들이에요. 제원칙.
자, 그러면 국제음악 공조의 기본 원칙은 쌍쌍특인데, 쌍쌍특. 자, 쌍쌍특. 자, 여기도 쌍쌍특 나와요. 자, 근데 범죄 인도의 재원칙은 많아요. 자, 유용성의 원칙, 유용성의 원칙, 최소한도의 중요성의 원칙, 정치범 불인도, 자국민 불인도, 군사범 불인도. 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한번 보세요. 문제를 어떻게 만들 것 같아요? 쌍쌍특이 교집합이잖아. 그죠? 그러면 국제형사 공조의 기본 원칙이 아닌가? 1번, 2번, 3번, 4번. 얘가 답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섞어낸단 말이야. 자, 그래서 상호주의, 상호주의, 쌍방가벌성. 자, 쌍방가벌성. 자, 그 다음에 특정성의 원칙, 특정성의 원칙. 자, 범죄인의 재원칙에도 상호주의, 쌍방가벌성. 자, 쌍방가벌성. 자, 그 다음에 특정성의 원칙. 자, 특정성의 원칙. 자, 그 다음에 유용성의 원칙, 유용성. 그 다음에 이제 최소한의 중요성, 최소한의 중요성의 원칙. 자, 그 다음에 정치범 불인도, 정치범 불인도, 정치범 불인도. 자, 그 다음에 자국민 불인도, 자국민 불인도, 자국민 불인도. 자, 그 다음에 군사범 불인도. 자, 군사범 불인도. 자, 군사범 불인도. 자, 그래서 자, 요거를 한번 설명을 붙여봐야 돼요. 자, 상호주의가 뭐냐? 상호주의는 이겁니다. 네가 해주는 만큼 나도 해줄게라는 원칙이 상호주의야. 아시겠죠? 자, 저도 이제 우리 사모님하고 상호주의 하거든, 상호주의. 자, 상호주의가 뭐냐? 자,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사모님이 몇 월 며칠 날 그러더라고. 1월 달에. 자, 3월 달인가? 3월 달에 발렌타인 말고 뭐지? 화이트데이인가? 초콜릿 안 사도 된대. 필요 없대. 4월 달에 지 생일이거든? 이게 생일 선물 필요 없대. 자, 그 다음에 5월 달에 부부의 날이 있어요. 부부의 날에 선물 필요 없대. 그 다음에 11월 달에 결혼 기념일이야. 결혼 기념일 날 선물 필요 없대. 그 다음에 12월 달에 크리스마스잖아. 크리스마스 때 선물 필요 없대. 그래. 야, 그럼 올해는 그냥 가볍게 넘어가자. 그 말이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선물 사줄 돈을 다 모아가지고 차를 사달라라고 하더라고. 이게 사모님 말이야. 어차피 돈 쓸 거 한 200 될 거 아니야. 모아가지고. 그럼 200 모아가지고 작은 차 이제 띠꾸나 이런 거 사달라 이거지. 가만 들어보니까 뭐 일리는 있어. 내가 한마디 했지. 야, 2월 달에 나도 초콜릿 안 받을게. 내 생일이 12월 달이거든. 12월 달 안 받을게. 크리스마스 날 나도 착한 일 했는데 나도 선물 안 받을게. 11월 달 결혼기념일. 너 혼자 결혼했니? 그잖아. 왜 너만 선물 받아야 돼? 나도 안 받을게. 5월 달에 부부의 날. 부부라고 하는 거는 너도 나도 부부잖아. 왜 너만 선물 받아야 돼? 나도 안 받을게. 그죠? 그래서 이것을 다 들어가지고 안 된다. 그런 거야. 내가 나쁜 놈이야? 아니, 상호주의까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네가 해주는 만큼 나도 해줄게. 내 논리가 잘못됐나요? 자, 그래서 결국엔 차 안 사줬어. 이렇게. 자, 이게 상호주의야. 네가 해주는 만큼 해준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이제 2월 달에 초콜릿 주더라고. 그러니까 내 가격표를 봤어요. 2,000원짜리야. 자, 그럼 너 얼마짜리 해줄래? 3월 달에. 얼마짜리? 2,000원짜리 사탕 사주면 되잖아. 이만한 거, 큰 거. 근데 한번 사줬어요. 이만한 거. 그랬더니 망치로 깨고 있네? 야, 뭐 하냐? 그랬더니, 아니, 반지 같은 게 있을 거라고. 깨지 마라.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대하지 마라. 2,000원짜리면 2,000원짜리 주는 거야. 이게 상호주의라고. 국제관계가 그런 거예요. 네가 해주는 만큼 나도 해준다. 이게 상호주의다.
아시겠죠? 나중에 디테일은 좀 이따 볼 거고. 쌍방가벌성은 요청한 나라나 요청받은 국가 모두 처벌할 수 있어야 돼. 아시겠죠? 한 나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는 인도 대상이 아니라는 거지. 특정성의 원칙은 요청한 걸로만 처벌해야 되지 요청하지 않은 걸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이. 아시겠죠? 예를 들면 옛날에 2007년도에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게 그거야. 이 사람이 원래 정치범이야. 정치범인데 도망을 갔어. 근데 정치범은 불인도가 원칙이라고 그랬잖아. 인도하지 않거든. 그러면 정치범이라고 그러면 인도 안 해줄 거 아니야. 그래서 살인범이다라고 해가지고 살인범을 요청을 한 거야. 그러면 요청한 거는 살인범이고 실제 처벌은 정치범 처벌하면 돼? 안 된다. 왜? 이거는 특정성의 원칙에 반하니까. 요청한 범죄로만 재판하고 처벌해야지 요청하지 않은 다른 범죄로 처벌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유용성의 원칙은 뭐냐? 유용성의 원칙은 실제로 처벌 가능한 범죄가 처벌 가능해야 인도 대상이 된다라는 거야. 가능해야 인도가 되는 거야. 가능해야 인도가 되는 거고 가능하지 않으면 자 인도에서는 안 된다. 그러면 자 면소 판결을 받았다든가 시효가 완성이 됐다. 자 시효가 완성이 됐다. 자 그다음에 뭐 사면이 됐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처벌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인도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재선의 중요성은 뭘까? 재선의 중요성은 적어도 몇 년짜리는 돼야 될 거 아니야. 노상방뇨하고 미국 도망간 놈을 잡아달라고 할 거야, FBI한테. 그래서 전화했어요. FBI 요청 보낸 거야. 이놈 좀 꼭 잡아주세요. 왜요? 그랬더니 이제 내 바지에 오줌 싸고 도망갔어요, 이 새끼가. 그러면 거기는 벌금 얼마짜리냐 그랬더니 벌금 한 10만 원밖에 안 된다고. 10만 원짜리 잡으려고 10억을 쓸 수는 없잖아요. 최소한의 중요성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의 중요성의 원칙은 장기 1년 이상은 돼야 돼. 1년 이상. 그래서 기출해 보면은 단기로 1년을 3년으로 바꾼 문제가 많아. 최소한의 중요성은 가장 낮은 범죄. 그래서 가장 낮은 것이 1년 넘어야 돼. 1년. 아시겠죠? 벌금 10만 원짜리를 요청하면 안 되지. 정치범은 불인도다 그랬지? 정치범은 불인도. 자, 정치범은 불인도입니다. 근데 여기 예배가 있어요. 예배. 자, 예배가 있는데 예배. 정치범은 불인도입니다. 성수한 정치범은 인도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있는데 뭐 가해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가해 조항. 나중에 책에서 볼 거야. 자, 이 가해 조항이 뭐냐면은 국가 원수나 그 가족에 대해서 해를 끼친 범죄는 정치범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야. 아시겠죠? 자, 이 사람은 인도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자국민은 불인도다. 자국민은 불인도. 자국민 불인도는 뭐냐? 자국민 불인도는 요겁니다. 자국민 불인도는. 자, 자국민 불인도는 자, 영미법계는 영미법계는 채택하고 있지 않아요. 자, 대륙법계는 채택하고 있습니다. 채택하고 있어요. 자, 채택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우리나라 어떻게 하고 있나? 우리나라. 자, 우리나라는 임의적 인도 거절로 규정하고 있어요. 임의적 인도 거절. 자, 인도 거절. 임의적이다. 자, 우리가 이제 자국민이 뭐야? 대한민국 사람이지. 그죠? 자국민은 불인도인데, 영미법계는 채택하고 있지 않고 대륙법계는 채택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게 역사적 전통이 있는 거야. 대륙법계는 혈통주야. 혈통을 중시해. 아시겠죠? 혈통. 자, 한민족이라는 거지. 근데 영미법계에 보면은 미국 봐봐, 미국. 미국은 혈통이 중요하나? 온갖 컬러풀하게 섞여 있잖아요. 원래 거기가 황인종의 땅이야. 인디언의 땅이라고. 근데 백인들이 들어와서 백인들이 지배하게 됐지. 백인들이 들어오고 나서 노예들을 끌어오잖아. 아프리카 가가지고 흑인들이 들어와. 그 다음에 아시아계가 이제 정착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컬러풀하게 변한 거지. 혈통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그래서 영미법계는 채택하고 있지 않고 대륙법계는 혈통을 중시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냐? 임의적 인도 거절이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을 미국에서 인도해달라고 요청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한테 잘하면 인도 안 하는 거고, 잘못하면은 데리고 와라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참 우리나라 국민을 우리 국가가 잘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들은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군사범 불인도만큼은 이거는 규정이 없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조심해야 돼요. 다른 것들은 다 규정이 있는데 군사범 불인도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공조 범위의 제한 그랬다죠. 공조 범위의 제한. 자, 여기에 사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 사유들이 있을 건데, 자, 이거는 공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사유가 많단 말이야. 1번에 주권, 국간, 보장, 안녕, 질서, 미풍, 양속, 인종, 국적, 성별, 종교적, 자, 이유를 처벌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자, 공조범죄가 청계성결 지닌 다른 범죄죠. 그 다음에 사호를 조심해야 되는데, 네 번째. 자, 네 번째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자,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자, 의해. 자, 어쩌고 저쩌고. 돼 있죠? 그래서 요게 포인트인데요.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자, 요거를 바꾸는 형태가 주로 나왔는데요. 요청국입니다. 자, 요청국이 아니고, 우리나라 법인.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경우. 자, 그 다음에 상호 보증이 없다. 그죠? 보증이 없는 경우. 자, 그래서 이거 하나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자, 안 들어가는 게 있어요. 재산상의 손실. 자, 재산상의 손실은 임의적 공조 거절의 사유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나오는 게 요거 아니면 요거야. 자, 그 다음에 요즘에 또 트릭을 쓰는데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이다. 자, 재판이나 수사 중이야. 자, 이거는 연기 사유입니다. 자, 이거는 연기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건 연기 사유입니다. 공조 제한 사유가 아니고 이건 연기 사유야.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 자, 그다음에 이제 공조 절차가 있어요. 공조 절차. 자, 이 절차를 한번 제가 그려볼 거예요. 자, 공조 절차입니다. 공조 절차. 자, 공조 절차는 일단은 요청국에서 공조를 요청하겠죠. 자, 공조 요청. 자, 그러면 어디로 오냐? 외교부 장관한테 와. 자, 보세요. 외교부 장관의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자, A국이 있다, 그죠? A국이 있고 B국이 있어요. 자, 원래 A국과 B국은 왔다 갔다 쉽게 하는 게 아니야. 국가 간에 이제 접점에 있는 게 외교부 장관이야. 외교부 장관. 외교부 장관이 외교 경로를 통해서 주고받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그 내부적인 거는 그 다음에 나오는 거고. 그래서 외교부 장관이 국가 간의 이제 교류에서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청구에서 외교문서로 외교부 장관한테 들어오겠지. 그러면 외교부 장관이 받아가지고 법무부 장관한테 보내. 법무부 장관.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어디로 보내냐? 지방검찰청으로 보내.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으로 보내서 자, 그 다음에 검사, 그 다음에 경찰에게 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들어오는 거예요. 자, 들어올 때는 이렇게 들어옵니다. 나갈 때는 완전히 거꾸로 나가는 게 아니다. 나갈 때는 모양이 좀 달라. 나갈 때는 경찰이 검사.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대검찰청으로 갑니다. 대검찰청. 대검찰청을 통해서 법무부 장관이 외교문서 보내라. 외교문을 보내. 그럼 외교부 장관이 요청구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그죠? 상대국 주재 한국 대사관에 보내요. 주재란 말은 그 상대국에 있는 이런 뜻이야. 아시겠죠? 상대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문서를 보내. 그러면 한국 대사관이 외교 문서를 출력해가지고 상대국 외교부로 가. 상대국 외교부.
자, 상대국 외교부. 그러면 상대국 외교부를 통해서 상대국 경찰에게 전달되는 것.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이제 출제변의 시간 한번 가져보자. 자, 뭐를 블랭크를 두면은 헷갈리겠니? 들어올 때는 지방검찰청, 나갈 때는 대검. 포인트 아니야? 저것도 포인트 잡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장난 칠만한 거 요거 있다, 그지? 상대국 주재 한국대사관이죠? 상대국 외교부 아니고 한국 주재 상대국 대사관 땡. 아시겠죠? 상대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보내. 그래서 요런 것들이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거는 뭐가 나왔냐? 요게 나왔거든. 외교부 장관, 법무부 장관. 문제 너무 쉽잖아. 이건 공통인데. 그죠? 요걸 출제를 했단 말이야. 그렇다면은 난이도 조절할 때는 분명히 요걸 가지고 장난을 칠 거다. 아시겠죠? 자, 요게 이제 공조 절차입니다. 공조 절차. 자, 600으로 갑니다. 자, 범죄인도법. 자, 인도의 전속관할이다 그랬죠? 자, 일단 인도 절차를 한번 써볼게요. 인도 절차. 자, 범죄인 인도 절차. 인도 절차입니다. 인도 절차. 자, 그래서 그 누구야? 그 캐나다 도망간 애 있잖아. 그 장자연 사건 해가지고 자기가 증인이다 그래가지고 뭐. 아, 걔 보니까 딱 사기 관종같이 보이던데 딱 관상이 처음에. 근데 실제로는 이제 기소가 됐지. 기소가 아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신병 확보 됐나 모르겠네. 자, 하여튼 이제 걔가 이제 처음 보는 애가 나와가지고 그 장자연 사건 들고 나와가지고 스타가 됐지 일단. 그게 됐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여러 가지 뭐 모순들이 발견된 거지. 그래서 걔가 캐나다에서 한국에 오라고 그랬더니 안 온다, 아프다고 자꾸 기피하니까 이제 인도 요청을 한 거지. 아마 인도 심사 거쳐서 아마 한국에 송환될 것으로 판단이 돼요. 자, 그래서 자, 인도는 어떻게 되냐면은 보세요. 자, 요청국이 있어요. 자, 요청국에서 서류를 보냅니다. 자, 서류를 보내요. 자, 누가 받아요? 외교 경로를 통해서 받는 거야. 외교부 장관한테 보내. 그럼 뭘 보내냐? 자, 인도서나 상호 보증서를 보내. 상호 보증서. 자, 두 개 중에 하나를 보냅니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받아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받아서 자, 서울 고등검찰청이야. 서울 고등검찰청에다가 청구 명령을 해요. 청구하라고. 청구 명령. 자, 청구 명령하면은 서울 고등검찰청 검사가 서울 고등법원에 청구를 하는 거야. 청구. 자, 청구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서울 고등법원이 결정을 하겠지. 그죠? 결정을 할 겁니다. 자, 결정은 서울 고등법원에서 해요. 자, 이 정도는 난이도가 낮아. 근데 요즘에는 디테일을 낸단 말이야. 그러면 자, 인도 청구를 언제까지 하나 이건데 구속 중일 때입니다. 자, 구속 중일 때는 3일 이내에 청구를 해야 돼요. 3일 이내 청구. 자, 그래서 요즘에는 요 숫자들이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고등법원은 결정을 해야 돼. 구속 중일 때는 자, 구속 중일 때는 2월 이내에 결정해야 됩니다. 자, 2월 이내에 결정. 자, 그래서 범죄인도는 어느 전속이다? 서울고검, 서울고법 전속관할입니다. 서울고검, 서울고법 전속관할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공조는 지방법원, 지원관할이야. 지방법원, 지방검찰청 관할인데, 그죠? 자, 범죄인도는 이렇게 된다. 아시겠죠? 범죄인도는. 이게 절차가 좀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인도조약과의 관계다. 그죠? 그러면 조약과 인도법이 달라. 자, 600페이지입니다.
자, 두 번째 박스. 자, 그러면 인도조약과 인도법이 다를 때는 조약이 우선이다. 이해하기 쉽다. 써놓으세요. 조약이 우선. 아시겠죠? 조약이 우선. 조약이 우선이다. 자, 조약을 우선합니다. 그 다음에 상호주의 그랬죠? 상호주의. 자, 상호주의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상호주의다. 자, 그러면 보통은 인도조약을 체결합니다. 인도조약을 체결을 해. 자, 인도조약이 체결이 됐어요. 아시겠죠? 국가 간 조약은 약속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인도조약 체결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인도서를 보내겠지. 그러면 인도법을 적용해서 인도를 할 거예요. 근데 인도조약이 체결이 안 된 거야. 그러면 체결이 안 되면 인도하지 않나요? 아니야. 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아도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 상호보증. 자, 상호보증이 있을 때는 인도 대상이 된다라는 거야. 상호보증이 없다. 자, 그때는 인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상호보증서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아시겠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인도조약이 체결되면 인도서를 보내고, 인도서 체결 안 됐을 때는 상호보증서를 보내가지고 동중의 범죄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하겠다. 약속을 해주는 거지. 그러면 인도 대상이 되는 거야. 자, 요걸 설명해 드릴게요. 저기, 김순경, 우리 둘이 약속을 하자. 우리 돈 필요할 때 서로 빌려주기로. 알았지? 계약을 썼어. 필요할 때 돈 빌려주기로. 그래서 조약 체결했으니까 이 친구 돈 필요한가 봐. 선생님 100만 원만 땡겨주세요. 알았다. 100만 원 빌려줄게. 됐지? 근데 계약을 체결 안 했어. 이 친구가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러더라고. 100만 원만. 그러니까 너 물어봤어. 체결 안 됐으니까. 야, 그러면 너도 나 돈 필요하면 빌려줄 수 있니? 아니, 선생님 그러면 안 되겠는데. 야, 그러면 안 돼, 나도.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빌려주시면 저도 필요한 만큼 빌려드릴게요. 오케이. 그럼 인도되는 거지. 이게 상호주의야. 다시 말하면 네가 해주는 만큼 나도 해줄게. 이게 이제 상호주의. 아시겠죠? 상호주의. 자, 그다음에 쌍방가벌성 나왔네. 쌍방가벌성은 자, 최소한의 중요성. 이게 6주에 있는데요. 대한민국과 청구의 법률에 따라 두 나라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장기 1년 이상의 경우에만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것. 유용성의 원칙은 실제 처벌 가능한 범죄만 인도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효라든가 사면, 면소 판결 받았다. 그때는 인도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정치범은 불인도다 그랬죠. 정치범은 인도해서는 안 된다. 다음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요 1번 봐봐요. 국가 원수, 행정수반, 그 가족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범죄. 이게 뭐냐면은 가해조항이야. 가해조항의 뜻이 뭐야? 해를 가했다는 거지. 누구한테 해를 가했어? 국가 원수나 행정수반. 그 가족에게 해를 가한 사람은 정치는 보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다자간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의 범죄인에 대하여 재판을 행사하거나 범죄를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범죄. 여러 사람의 생명, 신체에 침해, 위협하거나 이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범죄. 홀로코스트라든가, 자, 집단 살해 이런 거 있잖아요. 집단 살해. 아니면 전쟁 범죄라든가, 사람을 학살한 거지, 학살. 자, 그 다음에 자국민은 불인도다. 미리 정리해놨어요. 자국민은 불인도인데 영미법계는 채택하고 있지 않고 대륙법계는 채택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임의적 인도거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성의 원칙은 인도된 범죄인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받지 아니하고 제3국에 인도되지 않는다는 자, 보증이 없는 경우 범죄인을 인도해서는 안 된다. 요청한 범죄로만 해야 된다는 거야. 다른 것은 안 된다. 그 다음에 군사만 불인도. 다른 것들은 다 규정이 있는데 요거는 규정이 없다고 그랬어요. 군사 불인도. 그 다음에 절대적 인도거절, 임의적 인도거절이 있습니다. 요거는 별 3개짜리예요. 자,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여기다 한번 해볼까? 자, 절대적 인도거절, 자, 임의적 인도거절, 절대적 인도거절, 절대적 인도거절, 자, 임의적 인도거절,
임의적 인도 거절. 자, 그러면 뜻을 한번 볼까요? 절대적 인도 거절 뜻이 뭐야? 인도하면 안 된다 이 뜻이고, 임의적은 인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거지. 세모가 되는 거지, 세모가. 그죠? 됐나요? 그러면 사유를 구분해야 될 거야. 사유 구분할 때 어떻게 할래? 둘 다 외울래? 둘 다 외우는 거는 가성비 떨어지는 방법이다. 일단 하나 빼. 이거 빼. 절대적 인도 거절은 시효가 완성이 됐다. 시효 완성. 그 다음에 인도 범죄로 재판이 계속 중이다. 재판 계속 중. 자,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자, 확정이 된 경우. 재판이 확정이 된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유가 없다. 그죠? 그 다음에 불리한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다. 불리한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어요. 자, 요게 절대적 인도 거절입니다. 그러면 요거 아닌 것들은 어떻게 할래? 요거 아닌 것들. 임의적으로 보면 되지. 그죠?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다가 비슷한 거를 한번 써서, 자, 좀 확장을 해보자. 자, 인도 범죄 외로 재판이 계속 중이에요. 재판이 계속 중이다. 재판 계속 중. 인도 범죄 아닌 거야. 그래서 이 글자 하나가 당락을 좌우하는 거지. 집중하면 보이고, 그냥 보면 안 보인다고. 글자 하나 빼버리면 이게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인도 범죄로 제3국에서 어쩌고 저쩌고. 자, 요것만 조금만 가려주면 충분히 좀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최근에 나온 문제는, 기존 문제는 이렇게 나왔다. 절대적 인도 거절을 몇 개냐 골라라. 절대적과 임의적을 바르게 나열하시오. 이런 정도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런 문제는 고르면 돼.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근데 이 문제가 어렵단 말이지. 자, 보세요. 뭐뭐는 자, 인도하면 안 된다. 자, 뭐뭐는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요렇게 출제를 한단 말이야, 문제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없어요? 절대적이냐 임의적이냐가 표현이 안 돼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여기서 여러분이 뭘 골라야 되냐면 절대적 인도 거절인지 임의적 인도 거절인지를 추론을 해서 답을 얻은 다음에 연결해서 가야 돼. 절대적이라면 인도하면 안 되는 거고, 임의적이라면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지. 됐어요? 요 자체를 안 준다고, 요거를. 그냥 여기서 바로 이렇게 연결해버려. 그러면 안 된다. 이건 절대적인가? 거꾸로 판단해 보는 거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건 임의적인데 임의적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거꾸로 판단해 줘야 돼. 왜? 시험에는 절대적인지 임의적인지 문장 자체를 안 주거든. 그러면 요거를 빼버리고 준단 말이야. 빼버려 주니까 여러분이 앞에 사유를 잘 구분해 줘야 돼. 그리고 이 사유와 안 되는지 아니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거야. 자, 그러면 문제 하나 써드릴게요. 이게 실전 문제입니다. 시효가 완성이 된 경우, 완성된 경우. 자, 경우에는 범죄인을 자,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OX.
자, 시효가 완성이 된 경우 그랬죠?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거는 임의적인데. 근데 이거는 절대적이잖아. 그죠? 그래서 틀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 중간에 임의적과 절대를 찾지 않으면 왜 요 문장이 맞고 틀리고가 구분할 수 없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거는 공식이니까 저 공식을 하나 잘 이해해가지고 자, 요걸 보고 절대적, 요걸 보고 임의적, 사유가 맞는지를 꼭꼭 따져서 가야 돼. 이 자체를 안 주니까. 아시겠죠? 이 자체를 안 주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거 어때, 이거? 이거 많이 낚일 것 같은데. 인도 범죄로 재판이 계속죠. 인도 범죄 외로 재판이 계속죠. 글자 하나 차이잖아. 왜라는 글자가 있냐, 없냐. 그래서 이 글자 하나가, 당락을 좌우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치밀하게 내면은 살짝 위에 자를 놓고 빼고 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절대적과 임의적은 출제가 많이 됐다. 자, 그 다음에 602로 갑니다. 602에 인도심사의 절차, 인도 청구서의 접수, 누가? 외교부 장관. 외교부 장관은 법무장관의 송부,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청구 명령, 그 다음에 인도심사의 청구, 서울고등법원 검사가 청구. 자, 두 번째 보세요. 네 번째 박스의 두 번째 줄. 범죄인이 인도구속영장에 구속된 때에는 구속된 날로부터 며칠? 3일. 써놨잖아요, 여기. 3일. 3일 이내에 청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03의 법원의 결정. 자, 법원의 결정. 자, 법원의 결정에서, 법원의 결정. 구분에 따라, 아니다. 자, 602를 봐야 되네. 602의 두 번째 색깔 들어간 부분이 있지. 법원은 범죄인이 인도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중일 때는 구속된 날로부터 몇 월? 2월 이내에 인도심사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체수단은 특별한 거 없고요. 자, 소파가 나왔어요. 소파. 자, 요즘에 소파가 좀 스물 나오려고 하고 있더라고. 자, 그래서 이게 소파가 2011년을 기준으로 해서 안 나왔거든. 근데 이번에 출제된 거는 소파가 아니고 저 중화인민공화국 군사협정에 대한 내용이거든. 자, 그게 출제가 됐는데 아주 지엽적인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소파는 주둔군 지비협정이라고도 하고 주한미군 지비협정, 한미행정협정이라고 그래. 자, 그래서 소파입니다. 소파. 자, 이 소파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죠. 기억나십니까?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몇 배냐. 트럼프가 뭐 몇 배 올리라 그랬잖아. 더 내라고. 한국은 부자니까. 아니, 부자라고 많이 내는 게 아니고 주둔 비용 일정 비용을 자기들이 부담하고 우리가 부담하는 건데. 만약에 주한미군이 철수해버리면 어디 머무를 거야? 동남아 쪽에는 중국이 평창한 걸 막을 방법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자기들도 전략적으로 갈 데가 없다고. 근데 그 비용을 다 부담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호구도 아니고, 씨. 그래서 지금 주한미군 철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완전히 철수하는 건 없겠지만, 철수 얘기 나온 걸 봐가지고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자, 그래서 국민 생각은 돈 많이 드니까 하니까 빼내라, 뭐 이건데, 주한미군이 물러가고 나면은 정쟁 억제력이 있을까, 과연? 우리가 북한하고 맞짱 떠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 아마 전쟁 나면은, 북한이 먼저 포를 쐈잖아, 그지? 그럼 대형 사격 할까 말까? 정치권에서 아마 싸움 날걸? 쏘자, 말자, 달래보자, 뭐 해가지고. 서울까지 들어왔는데, 막을까 말까? 탱크 보낼까 말까? 아마 그러다가 도망가고 뭐 난리 날 것 같은데. 아이고, 답답합니다. 예. 자, 이게 소파예요. 자, 소파가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자, 소파입니다, 소파. 자, 소파 대상 정도는 뭐 나오지 않겠냐. 소파 대상. 자, 소파 대상자. 자, 소파 대상자를 보면은 첫 번째로 주한미군이에요. 주한미군. 주한미군의 뜻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주한미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주한미군인데 문제는 자, 주한미군사고문단원이에요. 주한미군사고문단원. 주한미군사고문단원.
이 사람들은 소파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준 외교 특권자야. 외교 특권을 갖는다고, 준 외교 특권을. 그 다음에 대사관에 근무하는 무관이나 사병입니다. 자, 무관이나 사병은 자, 소파의 적용을 받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대사관, 외교 공간에 근무하잖아. 이런 사람들은 공무에 대해서 특권을 갖는 거야. 외교 특권을 가져. 그 다음에 가투사 있죠. 가투사. 자, 가투사도 소파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가투사가 뭐니? 가투사가 미군 방위잖아. 영어생들 많이 나왔던 데지. 시험 봐서 들어가는. 자, 왜냐하면 한국군하고 미군이 같이 전쟁을 수행할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소통이 안 된다고. 그래서 얘들이 이제 한미합동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인가? 한미연합사령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특별한 군인이에요. 통역하는 게 역할이라고. 미군도 아니고 한국군도 아니고. 그래서 얘들은 자, 소파의 적용을 받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한미 자, 연합사령부의 지휘감을 받는 특별한 군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카투사 시험이 있었거든. 그래서 카투사 가가지고 하여튼 좋더라 보니까 영어도 많이 배우고. 근데 영어 배우는데 다 이제 그 슬랭 같은 걸 많이 배워. 흑인에다 올리다 보니까 흑인이 많거든. 미야오 이러면서 막 이상하게 배우는 거야. 정통 영어가 아니라. 자, 대부분 욕 배우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면은 군속입니다. 군속. 자, 이 군속이 뭐냐면은 자, 근로자들이에요. 노동자들. 자, 근데 자, 이 군속도 적용을 받는데 국적 불문입니다. 국적 불문. 자, 국적은 불문하는데 반드시 미국 국적일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 대한민국 국적자는 적용받지 않아요. 대한민국 국적자. 자, 대한민국자는 소파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배우자. 자, 배우자라든가 그 다음에 21세 미만의 자녀. 21세 미만의 자녀. 자, 얘는 당연히 대상입니다. 자, 당연히 대상이다. 당연히 대상이고요. 자, 부모나 친척이나 부모 친척. 자, 21세 이상의 자녀. 21세 이상의 자녀. 자, 얘들은 생계비의 2분의 1 이상을 의존해야 돼. 생계비 2분의 1 이상. 자, 2분의 1 이상을 의존해야 대상이 돼. 자, 의존하면 대상이 됩니다. 의존하면 대상이 되고요.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면 대상이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초청계약자가 있어요. 초청계약자. 자, 이런 사람들이 자, 소파의 적용 대상입니다. 그래서 소파의 문제점으로 등장하는 게 대상이 너무 많다 이거야. 그죠? 개나 소나 대상이지. 자, 21세 이상이면은 뭐 거의 성인 아니야? 미국은 보통 16세, 18세가 성인으로 보거든. 근데 21세가 올려놨더라고. 범위 너무 넓어진 거야. 왜냐면 소파 대상자가 되는 이유가 왜 이렇게 해놨냐면은 재판을 누구한테 받을 거냐의 문제거든. 그러면 소파 대상이 이제 만약에 뭐 저질렀다. 그러면 미군이 재판하는 거예요. 대상이 아니면 우리가 재판하는 거고. 그래서 이 재판권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범위를 넓혀 놓은 것 같아. 미국 사람 손대지 말라는 의미가 같아. 자, 그래서 이제 소파 대상자 있고요. 손해배상 분담 비율이 있어요. 공무 중일 때는 간접배상입니다. 간접배상이라는 말은 대한민국이 먼저 물어주고, 자, 그 다음에, 자, 배상 비율대로 돌려받는 거야. 그러면 전적으로 미군의 책임이다. 그때는 미군이 75, 대한민국이 25. 그 다음에 그 외다 50대 50. 공무 외일 때는 직접 배상입니다. 미군이 100%를 배상해요. 아시겠죠? 미군이 100%.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이거야. 저기 미군 이제 오산 기지가 있거든. 오산 미군 기지가 있는데 그 비행기가 떠 이렇게. 비행기 떠가지고 사격 연습한다고 배에다가 그 섬 같은 데다가 하나 골라놓고. 근데 미군 애들이 자, 차격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미리 떨어뜨린 거지, 폭탄을.
그래서 이제 돼지 농가에 떨어져가지고 돼지가 50마리 죽었다고. 공무 중에 발생한 거야. 그러면 그 돼지 50마리에 대한 손해배상을 대한민국 정부가 먼저 물어줘. 물어주고 손해배상 분담 비율대로 돌려받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100만 원 물려줬지? 그럼 우리가 100만 원 주고 75만 원을 돌려받는 거야. 근데 미군이 준 적이 한 번도 없어. 어차피 우리가 미군에 줄 돈이 있잖아. 거기서 빼라. 그러면 나중에 돈 모자라잖아? 그러면 증액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다 물어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게 불평등한 조약에 대한 말들이 많더라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14조 정도를 뿌릴 거면 우리도 이제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제 생각인데. 전쟁 억지를 가지려면 북한이 핵을 갖고 있고 우리도 핵을 갖고 있으면 함부로 뭐 하진 않을 거 아니야. 미군이 없더라도. 자, 근데 우리가 핵을 가질 수 없는 상태니까 미군이 전쟁을 억제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야. 자, 우리가 미군 범죄들이 많이 발생했었거든요. 지금은 조용하지. 자, 그 다음에 재판권의 경합이다. 그죠? 606의 재판권의 경합. 미군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는 경우. 자, 재판권이 나눠져 있어요. 자, 미군이 가지는 거는 공무 중에 범죄다. 공무와 부수행위도 미군이 1차적 재판권을 갖습니다. 자, 그거 기억나시나? 미선이 효선인가? 미순이 효순인가? 아, 진짜 걔들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워요. 동두천이거든. 중학교 애들이야. 중학교 여학생들인데 하굣길에 그 탱크가 이제 길을 왔다 갔다 하잖아. 그 여자애들이 하굣길에 이제 그 고속진대로 이제 가고 있었거든. 걔를 탱크로 뭉갰다고. 탱크 문 거 보셨어요? 탱크 무겁잖아. 거기 안에 들어가면 완전히 떡 돼버린다고. 숟가락 긁어야 돼, 시체를. 뼈도 안 남아. 완전 박살나니까. 근데 그걸 운전했던 놈이 못 봤다 이거지. 그러면 공무 중에 발생한 거잖아. 누가 재판했겠니? 미군이 했겠지. 그래서 걔가 이제 그 스티브인가 하여튼 그 스티브 이름이 이상한 놈들이 많아. 하여튼 그 미군 기지에서 재판했거든. 우리는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멀리서 남산에서 망원렌즈로 들어가는 거 사진 찍은 게 있더만. 그래서 그 뭐더라 군기 위반인가 뭐 해가지고 불명예 제대해서 미국 갔더만 그냥 처벌 안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한 거야. 그 나쁜 놈이. 아니 탱크병이 2명 있잖아. 위에 놈 한 놈, 밑에 한 놈이 두 놈 다 못 봤대. 아,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벌써 10여 년 됐어요. 그래서 그 해가 되면 죽은 애들 그 때가 되면은 그때 이제 소파 개정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지. 개정 요구는 어느 당국이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공무 중 아니라든가 그런 거 아니면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갖는데,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한 사례가 몇 %일까 이때까지 미군이 주둔하면서? 한번 대충 불러봐봐. 몇 %? 대한민국이 재판권 행사한 퍼센트? 4%. 이때까지 4%를 우리가 행사한 거야. 그리고 재판권 포기를 요청할 수 있어. 우리가 재판권을 가진 경우에도 미군이 재판권을 포기해라 그러면 호의적으로 고려하도록 돼 있거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다라는 거지. 그죠? 자, 607의 사건 처리 요령. 이거는 소파 사건 발생 보고 시한 하나만 보세요. 자, 24시간 이내에 관할지검에 발생 보고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피의자 조사. 자, 피의자 조사가 있는데요. 이 피의자 조사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자, 미군 범죄를 잡았잖아. 우리가 체포를 했지. 그러면 미 정부 대표의 참여가 있어야 돼. 참여 없이는 무효야, 서류가. 미 정부 대표의 서명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아시겠죠? 그 피의자의 서명까지는 필요 없는데 미 정부 대표의 참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미 정부 대표의 서명이 있어야 그 조서가 유효한 거야. 자,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특징이고요. 재판국은 없고. 자, 609회. 자, 그래서 우리가 통보주의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도 옛날에 나왔던 건데 요즘엔 안 보여. 그러면 대한민국이 보세요. 대한민국이 소파 대상을 잡았지. 잡으면 무조건 미군한테 통보하게 돼 있어. 아시겠죠? 대신 미군이 잡았을 때는 우리가 재판권을 가진 경우에만 통보하도록 돼 있단 말이야. 우리는
대상이든 아니든 우리 재판권을 갖고 있든 아니든 다 통과하게 돼 있어. 우리가 잡았을 때는. 근데 미군이 잡았을 때는 대한민국이 1차적 재판을 가진 경우에만 통과하도록 돼 있단 말이야. 이것도 불평등 아니야? 그래서 이제 불평등 조항이 많아요. 자, 그래서 609에 보면은 소파의 문제점 나오네.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 재판권 포기 규정을 남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신병확보의 불형평성. 영어본이 우선이다. 한글본하고 영어본이 차이가 있을 때 영어본을 우선한다. 그럼 영어본이 우선이니까 너 영어 잘 모르잖아. 우리 미국에서는 아메리카에서는 이런 거를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이게 맞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지. 자, 그다음에 재판권, 재판상의 권리를 남용하고 있다. 한번 보세요. 출석하지 않을 권리.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권리. 재수복이나 수갑을 차지 않을 권리. 우리가 재수들은 다 수갑 차잖아, 이렇게. 그래서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무죄 추정을 해가지고 아직 재진 사람이 확정된 게 아니니까 수갑 차지 않는다. 재수복도 입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제복 입고 나가는 거야. 그 미선이 호선이 깔아댈 때도 제복 딱 입고 백인이더만 백인인데 백인이 제복 딱 입고 깔끔하게 입 다물고 있으면 진짜 천사같이 보여. 아 근데 그거를 참 욕 나오네. 자 그래서 자 실제로는 재판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기타 활동은 자 이거는 자 쉬었다가 갑시다.